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왜 마음은 더 복잡해졌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더 가지면 나아질 줄 알았고, 더 이루면 안정될 줄 알았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또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분명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히 멈춰서면 손에 쥔 것보다 마음에 남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은 생각보다 길었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선택들이 과연 나를 더 좋은 삶으로 이끌었는지, 아니면 그저 바쁘게 만들었는지, 이제는 한 번쯤 돌아볼 만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같은 질문을 던진 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선은 에우다이모니아, 곧 잘 살아가는 상태라고. 하지만 그 행복은 순간적인 기쁨이나 쾌락이 아니라 이성을 따르며 덕을 실천하는 활동이 평생 이어질 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좋은 삶이란 운이 좋아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성격을 단련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성취하는 삶보다 욕망을 줄이고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삶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고 덜 필요로 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철학자는 서로 다른 길을 말하는 듯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남과 비교하는 삶을 좋은 삶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그런 기준은 진짜 행복과 거리가 멀다고 보았습니다. 좋은 삶은 외부의 박수나 숫자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와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함께 붙잡아 보려 합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더 성취하는 삶인가? 아니면 더 평온한 삶인가? 스스로를 단련하는 삶인가? 욕망을 줄이는 삶인가? 혹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을 걸어오며 느꼈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두 철학자의 사유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려 합니다. 만약 요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친 적이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조용히 떠오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채널은 빠른 위로나 자극적인 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대신 생각이 머물고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이 사유의 공간을 더 오래 이어가게 합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가 말한 좋은 삶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안정될 것이며, 통장에 숫자가 쌓이면 마음도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취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고 어떤 결과는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나타났고 만족은 잠시 스쳐 지나간 뒤 다시 부족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행복이란 과연 결과의 문제일까? 아니면 삶의 방식의 문제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라고. 그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이성을 따르는 삶에서 찾았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면 좋은 나무이고 말이 잘 달리면 좋은 말이듯이 인간은 이성을 잘 발휘하며 덕을 실천할 때 좋은 인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순간의 쾌락이나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덕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절제가 필요한 순간에 욕망을 다스리며, 정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는 태도. 이런 선택이 반복될 때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은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소 엄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덕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 실수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정직하려는 선택, 오늘 조금 덜 화내려는 노력, 오늘 조금 더 배려하려는 태도. 이런 작은 활동이 쌓일 때 삶의 결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좋은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작품이 아니라 매일 다듬어지는 성격의 결과라고 그는 말합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화려한 성취보다 조용한 정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말한 행복은 아타락시아, 곧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를 과도한 욕망과 두려움에서 찾았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신의 벌에 대한 걱정.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결국 평정을 깨뜨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필요한 욕망, 자연스럽지만 불필요한 욕망, 그리고 헛된 욕망. 배고플 때 먹는 것은 필요하지만 남보다 더 화려하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필요하지 않다는 식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에 적용해보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헛된 욕망에 시간을 쓰고 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과 비교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급함, 더 커 보이기 위한 과장된 소비.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였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삶이 더 자유롭다고. 필요가 줄어들수록 두려움도 줄어들고 마음은 더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두 철학자의 길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좋은 삶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격을 단련하라고 했고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덕을 실천하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욕망을 덜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둘 다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대개 감정에 휩쓸려 선택했던 때입니다. 화가 나서 던진 말, 욕심 때문에 무리했던 결정, 불안에 밀려 서둘렀던 판단.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은 대개 이성과 절제가 작동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켰던 일, 즉각적인 보상은 없었지만 양심에 따랐던 결정. 이런 경험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삶이란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덕을 실천하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에 끌려가고 있는가? 매일의 선택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정직하게 붙잡을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의 상태. 용기와 무모함 사이, 절약과 인색함 사이, 관대함과 방만함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는 일. 이것은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경험과 성찰을 통해 길러지는 감각입니다. 삶을 오래 걸어온 사람일수록 이 균형의 중요성을 체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때 관계가 깨지고 지나친 집착이 건강을 해치며 과도한 욕망이 평온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미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 역시 극단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소박한 식사를 하며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치와 과시가 아니라 단순함과 안정이 행복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삶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비교도 줄어들고 비교가 줄어들면 마음의 동요도 줄어듭니다. 어쩌면 좋은 삶은 이 두 철학자의 길이 만나는 지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덕을 실천하되 과도한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삶. 성격을 단련하되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태도,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지혜.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이미 충분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더 많은 비교와 과시를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덜어내는 용기와 다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덕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에피쿠로스가 말한 절제는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단단함과 자유가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의 선택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더 가지려는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더 잘 살아보려는 쪽이었습니까?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좋은 삶은 먼 미래의 완성품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거창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큰 성공, 특별한 인정, 눈에 띄는 성취가 있어야만 스스로를 잘 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삶을 오래 걸어오며 알게 된 것은 그런 장면은 인생의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평범한 흐름. 결국 좋은 삶이란 이 평범한 시간들을 어떤 태도로 채우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에 닿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덕을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번의 용감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용기의 선택이 성격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정직함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거짓을 피하려는 지속적인 태도가 사람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의 평가로 보았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며 오늘 일이 꼬였다고 해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방향성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경험과도 닮아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순간의 욕심으로 얻은 이익은 오래 남지 않지만 그로 인해 잃은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삶은 그때그때의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들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대개 덕에서 비롯된 선택들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빛을 비춥니다. 그는 인간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를 끝없는 비교와 두려움에서 찾았습니다.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충분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 이 불안이 삶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러운 욕망만을 충족하라고 말했습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은 필요하지만 과시를 위한 사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거처는 필요하지만 남보다 더 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은 필요하지만 수많은 인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구분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헛된 욕망인가? 이 질문은 때로 불편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을 돌아보면 가장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은 과도한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가 아니라 욕망이 잠시 멈추었을 때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와 소박하게 나눈 식사, 조용한 산책, 별다른 성취 없이도 고요했던 하루. 그런 날들이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행복은 외부의 확장에 있지 않고 내면의 질서에 있다는 것. 한 사람은 덕을 통해 질서를 세우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욕망을 줄여 질서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둘 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 성취와 평온을 동시에 가지려 합니다. 더 많이 이루면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경험은 말해줍니다. 무리한 확장은 반드시 긴장을 동반합니다. 지나친 경쟁은 불안을 낳고 과도한 집착은 관계를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삶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를 충분하다고 할 것인지,
어디서 멈출 것인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은 편리하지만 결국 그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내 삶의 리듬을 잃기 쉽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인간을 전제로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역시 스스로 욕망을 점검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두 철학자는 공통적으로 자율적인 인간을 상정합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이성으로 선택하는 사람. 좋은 삶은 그 선택의 연속입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대개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도한 욕심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관계에서 원칙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순간, 비교를 멈추겠다고 다짐한 날, 그날 이후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덕의 힘이고 절제의 힘입니다. 좋은 삶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적습니다. 남의 박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성격의 단련과 에피쿠로스가 말한 욕망의 절제가 만날 때 우리는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삶에 가까워집니다. 단단함은 원칙에서 오고 가벼움은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더 자극적인 목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덜어낼 것과 지켜낼 것을 구분하는 지혜일지 모릅니다. 무엇을 더 쌓을지보다 무엇을 줄일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덕을 키우고 욕망을 정리하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깊이를 바꿉니다.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덕을 실천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았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삶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좋은 삶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선택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을 멀리서 찾았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분명한 인정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삶을 충분히 걸어오며 깨닫는 것은 진짜 행복은 바깥에서 밀려오는 사건이 아니라 안에서 길러지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격을 단련하며 덕을 실천하는 삶이 결국 인간을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줄이고 두려움을 덜어낼 때 마음은 평정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단단해지라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벼워지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좋은 삶은 이 두 길이 만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지탱해 준 것은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반복된 선택이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도 원칙을 지킨 순간, 비교 대신 자기 기준을 붙잡았던 날,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관계를 택했던 결단, 그런 조용한 결정들이 삶의 결을 바꾸었습니다. 좋은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이 세월을 지나 하나의 인생을 완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아니면 더 잘 살아갈 것인가? 더 크게 보일 것인가? 아니면 더 단단해질 것인가? 답은 각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덕을 실천하려는 노력과 욕망을 정리하려는 용기가 함께할 때 삶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끝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겼다면 충분합니다. 좋은 삶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